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19하고요. 이번 주 뭐 할 거냐? 예할 건데 유턴 할 거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할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따 뜯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유턴 있습니다. 유턴 어디서 유턴하면 되냐? 유턴을 했는데 이거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의가 지난주에 저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이 촬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유턴 신호가 있어요. 바닥에 주황선이 끊어져 가지고 흰색 점선이 똥똥똥똥 있고, 그리고 유턴 얘랑 똑같은 표시가 바닥에 꺼져 있죠. 자, 거기서 유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턴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신호 위반일까요? 첫 번째, 빨간색에 유턴했을 때, 요 신호 있을 때, 이 표지판에요. 신호기에 요 표지판이 있을 때 빨간색에 1번, 2번 녹색에, 3번 노란색에. 자, 어떤 경우에 유턴했을 때 신호위반일까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땡. 녹색에 또 맞은편 차 오는데? 땡. 그러면 언제?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4번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땡. 5번 좌회전 신호 때? 땡. 신호위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호기에 이 유턴 표지만 있을 때 유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유턴 표지는 신호에 관계없이 여기서 유턴을 할 수 있다라는 허용하는 표시입니다. 유턴할 수 있다. 그럼 뭔 말이 빠졌어요? 좌회전 표시 있으면서 그 밑에 뭐라 적혀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 적혀 있죠. 걔랑 같은 겁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해야 되죠? 빨간불인데 비보호 좌회전 하면 안 되죠. 걔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녹색 신호면 맞은편에 차가 오는데? 그러니까 맞은편에 차가 오는 거, 혹은 그 녹색 신호니까 당연히 우회전하는, 자기 신호에 따라 잘 진행하는 차량들을 피해서 그 차들과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살펴서 좌회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에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는 차하고 사고 나면 이 차는 신호위반일까요? 신호위반은 아니죠.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많은 과실을 물게 되고 손해보험협회 기본 과실도표상으로는 8대 2가 되는데, 그렇지만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이 차가 좌회전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보통은. 그렇지만 영상 봤을 때 저거 지금 비보호 좌회전 하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주의를 못했네, 잠깐 전방에 차가 이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못 살폈네 정도의 과실이 20% 주어진다라는 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저 갑자기 저렇게 돌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난 내신호 가고 있는데,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직진 차량이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호 관계에서는 어쨌든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유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색 신호에 돌렸어요. 사고 났어요. 신호위반 아닙니다. 녹색 신호에 돌렸어요. 사고 났어요. 신호위반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아닌데, 하지만 유턴 차량이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서 뭐라고 해놨냐? 사고 나면 네 책임이다. 아시겠죠? 사고 나면 네 책임이다. 그런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출력을 했는데 없어졌네요.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 네. 지나갔다고 잠시 정지시켜서 보세요. 얘는 지시표지입니다. 지시표지. 여기서 유턴해도 됩니다 라는 지시표지고, 보조표지 요 밑에 네모나게 붙어 있어요. 네모나게 붙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뭐라고 적혀있냐? 적신호시, 보행신호시, 좌신호시, 집좌시, 혹은 유턴신호시 이래가지고 요런 표시가 신호등에, 사색 신호등에 그 위에 녹색 요 유턴 표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유턴 신호시, 그 신호시에 돌려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고 요 대각선 화살표 이래가지고 요 신호시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신호가 오는 데가 있나 봐요. 자, 신호시, 혹은 좌점 찍고 좌보행 신호시, 보통 좌보행 신호시가 많던데, 좌보행 신호시, 혹은 밑에 승용차의 한함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화물차는 여기서 유턴하지 말라는 거지. 화물차가 여기서 유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및 지시 위반이에요. 지시를 어겼잖아. 승용차만 돌리라는데 화물차가 돌렸잖아. 그건 신호 위반이에요. 자, 직좌시 이렇게 돼 있는, 직좌시는 안 돼 있다. 좌 보행 신호 시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예요. 그럼 돌려도 돼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돌려도 돼요. 자, 그 신호에 돌리는데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죠. 여기가 보행자 신호고 우리 좌회전 신호인데 돌리면 저기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고 사고 나면 그 직진이 신호 위반이잖아. 그건 100대 빵이에요. 그건 100대 빵이고 내가 돌리는데 우회전하는 차하고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요즘 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8대입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지만 우회전도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전방에 적색 신호고 그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보행자의 보행뿐만 아니라 여기 횡단보도니까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해자는 맞는데 하지만 내가 내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다고 내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선은 맞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은 아니잖아요. 아주 중과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쟤를 주의해줘야 되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8대2가 되는 거야. 8대2. 자, 그렇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유턴에서 유턴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유턴하다가 직진하는 차하고 사고 났어요. 그러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 유턴하는 차가 8, 직진하는 차가 2. 비보호 좌회전하고 똑같아요. 직진하는 차라도 비보호 유턴, 유턴이 허용되어 있는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를 나도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 편에서 저기 붙는 유턴 신호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인다고! 비보호 좌회전도 마찬가지. 이쪽 편에서 내가 하는데 지는 비보호 좌회전 붙어있지만 나는 안 보인다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 하지만 법은 그래요. 자,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은 제가 한 100대 빵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신호 위반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100대 빵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 유턴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붙어있으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 이거 안 지키면 신호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요거만 달랑 붙어있는데 유턴하다가 우회전하는 차하고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진하고 이 관계가 8대2니까 우회전은 우회전할 때 주의과실 조금 더 줘야 돼요. 직진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7대3이 됩니다. 그건 기본과실.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정말 잘못한 게 뭐가 있다. 유턴하는 차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해야죠. 그건 기본과실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유턴은 이걸 이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시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시 유턴 표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유턴 표지입니다. 거기는 상시 유턴 구간이 아니고 유턴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그냥 상시 유턴 구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상시 유턴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뭐라 돼 있냐면 도로교통법 제18조에 횡단등의 금지 이래가지고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해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유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유턴해도 된다, 허용해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유턴 구간인 거예요. 두 번째, 회전교차로. 정말 잘 설명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 요거는 지금 2차로형이죠. 근데 골목길 같은데 회전교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보면 차로 한 개만 있는 데가 있어요. 중앙선이 있고 내 가고 지 오고 요런 구간에서 회전교차로가 딱 만들어져 있다. 그럼 회전교차로 회전하는 차로는 한 개 차로인 경우도 있어요. 두 개 차로인 경우도 있지만 울산에는 그냥 한 개 차로인 교차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때 회전교차로를 네, 참고로 보시고 네, 이따가 정지화면으로 보세요. 자, 회전교차로 통행하는 방법. 손해보험협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내보다 적어. 근데 좋은 자료가 올려져 있어요. 그 회전교차로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길래 그것도 제가 잠깐 한번 참고해봤는데, 자,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 회전교차로를 향해 지금 내가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자, 서행은 당연히 진입할 때 서행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서 회전교차로로 다가가야 되고, 일시정지는 언제 해야 돼요? 회전교차로 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있어요.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진입 전에 뭘 해야 돼요? 좌측 깜빡이를 켜야 돼요. 이거 깜빡이 켜는 사람 내가 못 봤다고 얘기했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신경 쓰면서 켜고 다니다가 한동안 제가 막 아유 막 이러고 막 안 켜고 다녔는데 안 되겠다 다시 켜야 되겠다 이러고는 깜빡이 켜고 있는데 제가 깜빡이 켜면 뒷차 운전자의 반응이 그려져요. 저 미친놈 저거 뭐고 막 이럴 거예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좌측 깜빡이 넣길래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일로 가네? 저건 뭐지? 뭐 이럴 거예요. 출차하기 전에 우측 깜빡이 켜네? 저건 뭐지? 뭐 이럴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몰라. 깜빡이 켜야 돼요. 자, 진입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되고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내가 회전교차로인데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서 있다가 출발할 때 나 출발하겠다. 그거예요. 좌측 깜빡이. 그리고 진입을 할 때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회전 차량에 내가 양보해줘야 돼요. 그 차가 먼저 갈 수 있게 양보해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회전하고 있는 차가 빨리 회전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다음에 들어오는 차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내가 들어가는데 회전하는 차보다 내가 우선이다. 들이밀었어요. 그럼 이 차는 서야 되지. 그 뒤에 차 서요. 자, 나가라는 차 이제 못 가서 서요. 그 뒤에 차 서요. 그럼 저기서는 못 들어와. 자, 그게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던 차, 들어올라는 차 서 있어요. 그럼 나는 들어오기는 했는데 못 나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일단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회전하는 차는 출차하려고 할 때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를 우선으로 해주고 들어오는 차가 양보를 해야 이 안의 회전이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들어오는 차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거리를 딱 만들어 놨을 때 직진, 좌회전 막 꼬이는 게 회전교차를 만들었을 때 차량의 이 통행, 이 교차를 통행하는 통행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사고율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입했을 때 어디로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면 안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고 그리고 출차하기 전에 깜빡이, 우측 깜빡이를 미리 켜줘야 돼요. 나 나갈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 나 신경 쓰지 말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우측 깜빡이 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출차할 때 여기 횡단보도 있을 수 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한테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면 회전교차로 끝이에요. 뭐에 신경 쓸 거 많냐고? 일반 교차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생각해 보세요. 교차로로 다가오는데 냅다 달릴 거야? 교차로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죠. 서행해야죠. 교차로는 서행해야 될 장소예요. 원래 법에 나와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다녀서 그렇지. 자, 골목길. 이쪽 편에 골목 있어요. 나는 앞만 봐, 앞만. 옆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앞만 봐. 달려요. 똑같은 생각하는 놈이 튀어나와요. 똑같이 생각하다 사고 나는 거지. 그래서 신호 없는 골목길 교차로 사고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차로가 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골목길이면 기본적으로 서행해야지. 서행의 의미는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그런데 즉시 정차가 말이 즉시 정차지. 이러고 바로 거기서 파차가 팍 설 수 없잖아요. 인지 반응 시간이 있고 브레이크 밟고 끼익 제동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목길에서는 중앙선도 없고 뭐 이런 골목길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행에 천천히 가야지. 거기서 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미친놈들 가끔씩 보이는데 뒤져봐야 저승맛을 안다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사거리 교차로 진입하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나? 일단 살펴야 돼요. 그죠? 있으면 양보해야 되죠. 그죠? 지나갈 때 우측 좌측 뭐 맞으면 좌회전 차가 있나?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교차로를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지나갔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보행하는 보행자 있으면 양보해야 되죠. 회전교차로랑 똑같아요. 복잡할 거 없어요. 다만 회전교차로는 우측으로 돌아야 된다. 일단은 직진 좌회전 어쩌고가 아니라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다.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런데 2차로형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어요. 2차로형 횡단보도는 보통 그 전에 진입하는 차로도 2개 차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과실도표에 손해보험 과실도표상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과실도표를 쫙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정리해놨냐? 자, 262도는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 차량한테 양보해야 된다. 만약 사고 나면 과실은 8대2, 진입 차량이 8대2. 그리고 263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예요. 1차로, 2차로 같이 돌고 있다가 1차로 차량이 나가려고 1차로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2차로 차량 가고 있는데 과실 몇 대면? 6대4. 회전이 일단 우선이거든요. 2차로는 자기 차로 가고 있는 거잖아. 1차로는 얘를 건너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차가 주의해야지. 6대4. 263도입니다. 자, 264도는 뭐냐? 1차로, 2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진입하면 1차로는 저쪽 1차로로, 2차로는 이쪽 2차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2차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차로 차가 2차로 쪽으로 밀고 들어간 거죠. 과실 어떻게 된다고요? 6대4. 뭐 8대2, 7대3 아니냐고, 진로 변경 아니냐고, 이 경우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2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는 차가 4,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는 차가 6. 둘 다 서로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돼요. 요거 조금 애매하다, 분쟁이 있다라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 과실도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진입하면서 2차로 갔는데 1차로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거 대우회전하고 같거든요. 교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바로 1차로로 밀고 들어온 거. 그거 대우회전 몇 대 몇 과실 적용하냐? 8대2 적용, 아니 9대1 적용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전 1차로로 진입하는 차로에서 회전 1차로로 바로 들어간 거 9대1입니다. 바로 들어간 놈이 굳이 당연히. 그러면 나는 회전교차로 1차로로 운행하고 있으니까 2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몰라도 1차로로 바로 들어오진 않겠지. 저 차는 당연히 안 들어와야 돼. 라고 하면서 쫙 가다가 저 휙 들어오면 뭐야 이거 막 사고 나고 나서야 제가 오는 줄 알았대. 블랙박스 보면 저 오고 있는 게 뻔히 보여. 무슨 얘기예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지. 내 주위 안에 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 차가 모두 정상적인 뇌구조로 정상적으로 운행할 거라는 기대를 한 거야. 다 나처럼 운전하진 않아요. 가끔 그렇게 생각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바로 저 속도가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를 주의해 줬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10%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니는 보험회사 되니까 보험회사 편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할 수 있는데 주의 안 한 거하고 도저히 주의할 수 없어서 사고 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건 주의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내 주의가 거기까지 안 간 거지.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간 거거든. 자, 그래서 10% 과실 발생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기본 과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새끼가 10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자,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는 잠시만요. 주행하는데 2차로에서 2차로 진입하는 차하고 1차로에서 1차로 회전하고 있는 차면 사고 안 나죠. 근데 1차로 진행하는 차가 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갈 거라고 진로 변경하고 있는데 얘가 2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같이 2차로에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30, 진입하면서 2차로로 들어간 차량이 70이에요. 그냥 한 개 차로면 8대2인데 얘가 진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해서 얘도 너도 그러면 10% 플러스 8대2가 아니라 7대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진입하는 차량이 가야죠.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울산에 로타리가 있어요. 로타리가 4개나 있어요. 공타 로타리, 신목 로타리, 태화 로타리, 그리고 서동 로타리가 있어요. 로타리는 신호가 있어요.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있어요. 당연히 진입할 때는 사고 안 나지. 회전하는 차하고 진입하는 차하고 사고 나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얘는 신호 끊겼고 내가 신호보다 출발하는데 얘랑 나랑 사고 나면 얘가 신호 위반이잖아요. 자, 신호가 있어요.
그럼 언제가 문제냐? 출차할 때가 문제거든요. 혹은 들어갈 때 유도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막 이렇게 가는 경우,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출차할 때, 자 회전교차로 두 개 차로 있을 때 회전한 차량과 출차한 차량 과시 몇 대 몇이죠? 6대 4죠. 근데 왜 공업타고 로타리 6대 4를 적용하면 안 되지? 로타리를 도는 건 직진하고는 좀 달라요. 직진하는 차량이 저 앞 교차로에서 이 지금 1차로 이 차량이 여기 저기서 지금 우회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의할 정도의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1차로 차량이 교차로 나올 때마다 이거 지금 저기서 우회전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저기서 우회전하는 거 아닌가? 교차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주의할 수는 없잖아요. 1차로 차량 그냥 직진한다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로타리에서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의 목적은 뭐예요? 돌아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나가기 위해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차로 차량은 언제든지 출차할 수 있는 차량이죠. 근데 출차로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2차로에 가고 있는 차는 얘가 출차를 하려고 하는데 2차로로 미처 진로 변경을 아직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조금은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로 변경인 7대3이 아니라 6대4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 공업탑 로타리나 일반 로타리에서 회전대 출차 이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그놈의 유도선을 지워버려가지고 그냥 진로 변경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타리에서 회전대 출차 개념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맞기는 맞는데 출차 차로가 한 3개 차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울산의 로타리는 출차 차로가 3개 차로, 여기 회전 차로가 4개 차로. 그럼 여기 2차로에서 나는 4차로 회전하고 있는데 2차로에서 이쪽 출차 1차로로 가기 위해서 쫙 차로를 여기서 한 개, 2개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이걸 6대4 적용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로타리 사고에서는 좀 고민이 발생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그런데 기본은 6사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시는데 로타리가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턴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지 않는다. 유턴을 해도 된다는 거지 다른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기본 밑에 붙어 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보호받는다. 회전교차로 진행하실 때 깜빡이, 이제는 깜빡이 안 넣으면 법규에 딱 명시됐기 때문에 단속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낮 기온이 26도, 차의 외기온도 기준으로는 29도더라고요. 오, 여름인가? 벚꽃도 이제 거진 다 졌고요. 서울 쪽은 이제 핀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 봄 이제 여름을 향해 성큼성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